안녕하세요. 파일코인 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파일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공감을 하실지 아니면 뭐 비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단점, 가장 취약한 점, 현재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먼저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파일코인 대시보드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일 플러스.info에 들어오게 되시면 파일코인 플러스라고 하는 웹 페이지가 하나 떠요. 이게 뭐냐면 기업의 데이터가 현재 저장이 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보고 어떤 기업이 데이터를 맡겼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이 다 가능한 웹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현재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다 보면은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 fileplus.info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 verified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가 저장된 기업의 수를 나타냅니다. 1,500군데가 넘었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안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엄청나게 느린 수동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프를 나타내 주는 거고,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에요. 이제 액티브 노터리라고 해서, 노터리는 공증인인데 공증을 써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진짜 기업이 맞고 그런 것들이 맞다. 이 공증인들이 업데이트가 너무 느려요. 일단은 업데이트가 느려요. 이 공증인 중에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활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2021년도 이 사람은 승인을 9월 13일 날 지금까지 활동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없어진 사람들도 있고, 이거 2021년도 10월 달에 해주신 이런 공증인들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기트허브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다 바뀌었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수동으로 승인을 해준다라는 거죠. 왜 수동으로 승인을 해주냐면, 기업의 데이터가 들어와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실제적으로 채굴이 되는 게 10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더 많이 줘야 돼요. 보상을 더 많이 줘야 되다 보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 여기 들어가서 주문에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주문에 들어가면 요즘에 데이터 캡을 이거 한 기업이 다 하는 거고, 한번 들어가 여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11 02 014944. 여기 보시면 체크가 된 게 안 된 게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인 블록 채굴이고, 체크가 된 게 뭐냐면 기업의 데이터가 들어온 거거든요. 공식 인증을 받은 클라이언트의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의 유효 채굴 파워는, 진짜 채굴 파워가 기본 채굴 파워보다 훨씬 높다는 거거든요. 유효 채굴 파워는 10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채굴이 10배로 올라가요. 파워가 그만큼 10배로 상승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검수를 해야 되고 그 회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더 많은 채굴량을 주니까. 그런데 그게 싹 다 수동이라는 거예요. 수동. 얼마만큼 수동적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베리파이 데이터 캡 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맡기는 거예요. 그냥 볼게요. 이 클라이언트 한번 볼게요. 필스원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인데, 여긴 지금 데이터 캡을 총 1페타바이트를 할당을 받았어요. 그 중에 1페타바이트를 총 받았는데 현재 825테라바이트를 실링을 하고 199테라바이트를 실링을 안 했다라는 말인데,
굉장히 많은 양이죠. 1페타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데이터가. 근데 여기 실제로 눌러보면, 디테일을 눌러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45테라만 줍니다. 이게 2021년도 12월달. 그리고 한 달 뒤에 1월 6일날 90테라를 추가적으로 더 실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 캡을 받았어요. 기업의 데이터를 받아서 실링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바로 승인 안 해준다라는 거죠. 45테라 하고 90테라 하고 또 2월달 돼서야 90테라 또 승인해주고 2월 18일 돼서야 200테라 승인해주고 6월달 3개월 4개월이 돼서 400테라 아직도 1페타바이트를 다 실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수동으로 해요. 수동으로. 누가? 아까 그 말한 그 공중인들이. 근데 이 공중인들이 너무 느려요. 전 세계에서 데이터가 다 쏟아지고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하는 기업들이 너도 나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업체 한번 볼까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 이걸 다 최근에 받은 거예요. 총 4.5페타를 받았어요. 엄청난 양을 받았어요. 4.5페타. 눌러볼게요. 중국 회사인데 처음에는 75테라. 이 업체는 엄청나게 빠르네요. 중국 업체다 보니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5월 달에 해서 그냥 6월 달에 이렇게 했네요. 와, 진짜 다르긴 다르네. US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페타 받았네요. 10페타 받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100테라 이게 1월 달에, 그 다음에 5월 달에 200테라, 그 다음에 6월 달에 400테라 이렇게 처음에 데이터 캡을 완전히 크게 많이 받더라도 다 실링을 못한다라는 거죠. 아무나 또 다른 거 눌러볼게요. 이거는 이 업체 2021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50테라, 그 다음에 2월 달에 3개월 뒤에 100테라, 6월 달 또 3개월 뒤에 200테라 이렇게 승인 절차가 굉장히 느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IPFS에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싶은데 다 수동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원시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채굴이 10배 파고 올라가 버리니까 제대로 검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너무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이렇게 가져오면은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우리 데이터 파일 코인을 저장하고 싶어요. 가지고 와요. 그러면 채굴 업체가 스토리지 제공 업체가 이게 채굴 업체예요. 중간에 공증인이 있어요. 이 공증인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 심사를 통해서 스토리지 제공 업체가 실링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런데 그 암호화하는 이 공증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회사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진짜 유효한 데이터인지, 너네가 지금 그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이걸 왜 저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화상 채팅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웹페이지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증명도 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로 뭐 예를 들어서 1페타바이트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1페타를 바로 실링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5% 줬다가, 그 다음에 10% 줬다가, 20% 줬다가, 30% 줬다가, 아까 그거 보셨죠? 근데 이 절차가, 뭐, 예를 들어서 50대라 먼저 5% 실링 다 했으면 바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줘야 되는데, 이게 막 2달이고 3달이고 걸려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많지도 않아요. 공증이 많지도 않아요. 기껏 해봤자 한 20-30명? 근데, 승인 후에 차근차근 데이터 캡 또 추가로 쏘고 승인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뭐 약점이지 않나. 물론 제 채굴 업체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승인을 해서 공증인들에게 계속 닥달하고 메일 계속 보내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느려요. 그리고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순위가 무조건 중국이 1순위예요. 왜? 여기가 파이가 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수동적이고 원시적이고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 그냥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떤 데이터 하겠다 그러면 이 금액까지 다 나와 있어요. 뭐 1테라당 이거 뭐 환산하게 되면은 뭐 한 3만원 정도 되겠네요. 1테라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데이터를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건지 혹은 저장만 할 건지 이거를
뭐 전송만 할 건지 혹은 전송하고 내가 검색할 수 있는 것까지 할 건지 이게 다 요금이 달라요. 이렇게 다 그냥 온라인상으로 웹상으로 딱 되는데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하려면 채굴 업체를 거쳐야 되고 막 이런 원시적으로 데이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회사에서 이걸 또 증명을 해야 되고 인감 다 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봤었을 때는 파일코인의 가장 큰 단점이고 취약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시작한 지 그렇게 많이 오래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제 자동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동화 작업이 저는 빨리빨리 돼서 데이터가 더 많은 사실 지금쯤이면 제 생각으로는 한 10,000군데에서 20,000군데 정도 데이터가 맡겨졌어야 된다. 지금 거의 2년이 지금 1년 8개월 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10월 되면은 2년이에요, 2년. 이제 3년 차 접어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채굴은 나쁘지는 않아요. 채굴은 뭐 꾸준하게 블록 보상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나오고 있고, 이 블록 보상, 예를 들어서 한 개 블록 잡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더 적은 양의 기업의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한 개 블록 잡으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이 되니까 사실 철저하게 검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우리 정서랑은 맞지는 않는 거지. 빨리빨리 뭔가가 진행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파일코인 금액도 좀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수많은 개발자, 이게 오픈소스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매달 회의를 하고 거기서 제일 좋은 결론을 만들어서 또 그걸 개발을 시키고 해커톤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개발해서 새로운 사이트가 또 나오고 그래서 더 발전하는 거 좋지만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자동화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자동화 시스템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 파일코인 평판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순위가 나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좀 잘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용량을 있고 이렇게 점수제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데이터를 바로바로 좀 맡기고 이렇게 좀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바뀌어서 IPFS 이 풀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1,500군데가 아니고 조그만 기업들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큰 기업들은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6월달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1일날 또 스테이킹이 시작하는데 이 스테이킹 제가 어제 영상에도 남겨드렸듯이 뭐냐면 제가 채굴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채굴해가지고 드리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어디에다가 예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담보금 넣어가지고 채굴을 해서 수익을 쉐어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15일부터 한 3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1일날 스타트를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빨리 스타트 하게 되면 일단 좋긴 합니다. 왜? 내가 받는 파일코인 좀 더 앞당겨지니까. 그럼 100개 기준으로는 30%, 500개 기준으로 35%, 1000개 기준으로 40%, 5000개 기준으로 45%, 10,000개 기준으로 50%이고요. 연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8개월 차부터 지급이 되고요. 뭐 제 영상에서 자주 나왔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파일코인 내가 금액이 막 1년 안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있으면 많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러면 개수를 조금 늘려가야겠다. 내가 지금 파일코인 1000개 있는데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내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업비트나 코인원에 가지고 있는 파일코인을 묵히기보다는 이렇게 저희처럼 채굴하는 업체에다가 맡겨놓고 이 정도 수익을 쉐어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도 저는 괜찮은 개수 늘리는 프로젝트에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약서도 회사랑 직접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괜찮은 부분입니다. 제가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고 회사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퍼센트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월에 8%, 그 다음에 1년에 20%짜리 했고, 그거는 이제 수익시에가 다 돼서 다 지급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중간에 유통만이 다 빠져서 조금 퍼센트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일코인 조금 단점에 대해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좋은 부분들도 있고 안 좋은 부분들도 빠르게 발전을 해서 더 많은 기업이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파일코인 가격도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